안녕하십니까. 미스터 과학 심층 영문법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28강 이것만 알면 듣기, 리스닝이 잘 된다. 일부 시간입니다. 저희가 문법 강의를 하면서 뜬금없이 갑자기 웬 듣기냐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이건 제 경험입니다. 제가 이제 듣기를 하는 데 있어서 아무리 단어를 외우고 표현을 외워도 안 들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근데 안 들리는 부분을 제가 가만히 대본을 보게 되면 굉장히 쉬운 단어들입니다, 사실. 굉장히 쉬운 단어들이에요. 비동사, 전치사, 관사. 이런 부분들이 연결이 되어가지고 안 들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첫 시간으로, 그건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강의를 할 텐데요. 이번에 보게 되면 이게 이제 그것을 하기 전에 이것부터 아셔야 돼요. 각 단어 하나하나 별개의 단어별로 어떤 식으로 발음이 바뀌는지. 자, 우리 흔히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연음법이라고. 근데 이 연음법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들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아마 요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6, 70년대 미국 드라마나 영화하고 현재 지금 만들어진 드라마나 영화하고 보게 되면 옛날 드라마나 옛날 영화를 보시게 되면 그게 굉장히 잘 들릴 거예요. 영어가. 그 이유가 뭐냐면, 모르겠어요. 세상이 너무 이제 급박하게 돌아가다 보니까 사람의 심리 상태가 굉장히 좀 급해지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연음법이 그러니까 연음화가 굉장히 심합니다. 요즘에는. 연음화가 굉장히 심해요. 특히, 미국 땅에서도, 미국이죠. 미국이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미국도 이 북동부, 서부, 남부 또 달라요. 발음도 틀리지만 또 연음화 현상이 여기가 제일 심해요, 사실. 여기가. 이쪽이 제일 심합니다. 이쪽이 그래도 덜해요. 이 남부 쪽이. 이쪽이 좀 덜합니다. 근데 여기가 굉장히 심해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여기도 빨라지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이게 미디어의 발달이죠. 미디어의 발달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정보의 발달이죠. 그러다 보니까 같이 동화되고 있어요. 같이 빨라지고 있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동부 출신이다, 서부 출신이다, 남부 출신이다, 이거 확연히 차이가 났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말도 이렇게 연음화가 이렇게 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연음법을 공부하지 않으면 안 들립니다. 자, 그러면 그 첫 번째 단계로 다음 시간을 위해서 이번 요 시간을 갖게 된 겁니다. 근데 이것도 꼭 아셔야 되겠죠. 자, 우리가 모음과 모음 사이에 T나 D 또는 T가 2개, TH, 여기, 그러니까 모음과 모음 사이에 T가 100개, 1000개가 있어도 전부 다 얘네들은 R처럼 발음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letter 이렇게 안 하고 letter 이렇게 발음을 하죠. 이게 R처럼 발음이 돼요. 왜? 모음과 모음 사이에 왔으니까. 더군다나 뒤에 이런 R이나 L이 오게 되면 더 심하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런 걸 유마라고 하는데,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스파게티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스파게티 이렇게 얘기하죠. 스파게티.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R처럼 발음이 돼요. 그 다음에 얘도 noodle. 얘 D 있지 않습니까? 이 D가 얘도 뭡니까? noodle 이렇게 됩니다. R처럼 발음이 돼요. noodle. 그러니까 R하고 L은 또 발음이 틀립니다. 약간 다릅니다. 이 혀의 위치가 달라요. 그래서 그건 제가 이제 음성학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자세한 거는 따로 말씀을 안 드리고 최대한 그냥 일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에서 지금 강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 R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발음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noodle 이렇게 발음합니다. 그 다음에 computer 이게 아니라 computer 이렇게 발음하죠. 왜 R이 되죠. 자, 그러면 공통적인 게 뭐냐? 자, 요러한 이 T나 D 또는 TH 이러한 것들이 자음이 오면 이 앞에 모음, 그러니까 액센트가 요거 다음에 바로 오는 모음에 액센트가 있는 경우는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는 얘네들 제대로 발음을 하죠. 그런데 이 앞에 액센트가 팍 오게 되면 액센트는 음절에 오지 않습니까? 음절이라는 얘기는 모음이에요. 여기서도 이게 음절이죠. 이런 것들이. 모음이 있는 곳을 음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스펠링, 그러니까 이 철자들이 오는 그 앞에 모음에, 그러니까 액센트가 오면 얘네들은 여기서는 급격히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액센트 힘이 빠져요. letter 이렇게 되거든요. letter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힘이 빠져버려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유음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R처럼 발음이 되는 겁니다. 일부러 letter 이게 아니라 letter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또 요 뒤에 오는 경우는 그 뭐 다 들립니다. 그냥 thing, something 할 때 something, 그죠? everything 액센트가 있거든요. 여기에도. 근데 여기는 없기 때문에 근데 대부분이 없어요. 이렇게 바뀌는 부분에는 이렇게 R로 바뀌는 유음화 현상이라는 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모음과 모음 사이 이런 것들이 오면 R로 발음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N 앞에 요 T가 뭐 두 개가 있는데 뭐 100개, 1000개 상관없어요. 앞에 N이 왔어요. 그런데 뒤에 모음이 왔다. 그럴 경우에는 얘는 뭐가 되느냐? N이 돼버려요. 발음이. 그래서 우리가 center 이렇게 얘기 안 하고 center 그냥 N이 돼버려요. 그냥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떻게 보면. 그 다음에 자, 요번에는 이제 여기는 이제 뒤에 온 경우죠. 자, partner가 아니라 partner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얘를 그냥 N으로 발음하세요. 근데 원래는 이 T가 있지 않습니까? 트 이게 아니에요. 힘을 줘서 트 이게 아니라 이겁니다. 이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이거예요. 그러니까 요 이하를 빼고 발음을 하면 우리가 이걸 발음을 해야겠습니다. sent 이게 아니라 sent 이겁니다. send 여기까지 발음하고 혀에서 혀가 이 윗니에서 혀가 떨어지면서 이 트 발음이 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sent 이렇게 되는 겁니다. sent 그러니까 그냥 힘을 빼고 혀를 떼면서 나는 소리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뒤에 또 발음을 해야 되잖아요. 이 발음을 그러니까 sen 하고 이 발음을 해야 되니까 할 수가 없어요. sen 하고 또 이하를 발음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자연스럽게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얘도 N이 됐구나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center 그러니까 center 그냥 N이 있다 아니면 그냥 T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발음을 하시면 돼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pearl가 아니라 pearl 이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발음할 때 정확하게 뭐 좀 발음을 한다 그러면 partner 이렇게 되는데 없다라고 생각하세요.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partner 그러니까 아예 N이다 아니면 그냥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partner 이렇게 발음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안 들리는 겁니다. 듣기에서.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 보면 미리 예고를 해드리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할 때 I need it 이렇게 발음을 해주면 다 들리죠. 근데 그렇게 발음을 안 하거든요. I need it 이러거든요. 자, 이런 경우를 어떻게 했습니까? 다음 시간에 또 할 겁니다. 이거 어떻게 발음하겠습니까? 이거 I needed it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안 하죠. 우리가 말을 할 때 제가 말을 할 때 이렇게 끊어서 하겠습니까? 그렇게 안 하죠. 다 이렇게 연결을 시키죠. 자, I needed it 이렇게 돼요. 여기서 R이 돼요. 여기서 R이 돼요. 그러니까 needed it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I needed it 이렇게 발음이 되는 겁니다. 얘는 I need it. 자, 모음과 모음 사이에
이거 딴 거잖아요. 여긴 떨어져 있잖아요. 예, 그걸 다음 강의에 이제 소개를 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원리를 먼저 아시고 나야, 아신 다음에 이거를 배우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요거를 또 제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어떤 단어를 보더라도, 이건 이렇게 발음이 되겠다. 이건 이렇게 발음이 되겠다. 이걸 생각을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듣기 평가, 수능에서 듣기 평가 또는 뭐 토익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듣기 평가할 때 이 난이도 조절이 있지 않습니까? 난이도 조절은 우리가 보통 야, 왜 이렇게 빨라? 속도 아니냐? 이러잖아요. 속도가 아니라 연음을 몇 프로 쓰는, 그러니까 몇 프로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난이도 조절이. 그러니까 연음을 예를 들어서 그냥 평소에 미국 사람들이 쓰는 것처럼 연음을 쫙 써버리느냐, 아니면은 답이 될 만한 것은, 답을 줄 수 있는 힌트가 될 만한 것은 연음을 안 써서 수험생들이 들을 수 있게 만드느냐, 그거 가지고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연음을 쓰게 되면 당연히 속도가 높아지죠. 높아집니다. 왜? 자연스럽게 쭉 읽어나가니까. 끊기질 않잖아요. 그래서 속도를 조절한다는 게 아니라 연음을 가지고 우리가 난이도를 평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연음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꼭 공부를 하시고 다음 시간에 또 이제 문장에서 이루어지는 연음법에 대해서 또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